중국은 분명 코로나를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자랑했었는데 지금 베이징은 전시 상태입니다. 거리에는 차도 없고 사람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방호복을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만 마치 군대처럼 줄을 지어 도시 전체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만 빈 도시에 울려 퍼질 뿐입니다.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을 앞두고 최근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 야오닝성 다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져 전반적인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6월 베이징은 한 달간 누적 확진자가 330여 명으로 치솟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베이징의 심파디 도매 시장에서 수입 연어를 통해 감염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원인이야 어쨌든 심파디 시장발 집단 감염은 감염 경로가 명확해 추적 억제가 비교적 용이했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베이징 외에도 이달 들어서만 네이멍구, 수천, 텐진, 헤이룽장, 다롄, 광둥, 야오닝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둥엔 홍콩대 교수는 베이징 감염 사례가 연관성이 불분명하고 동시다발로 발생해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제가 있어서 더욱 긴장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4억 7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연결된다면 중국 전체의 감염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베이징 시내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며 일부 봉쇄 지역에서는 건물 전체를 방역하고 거리에 나오지 말 것을 거리 방송을 통해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 철저하게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인해 아파트 전체가 농성 건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배가 너무 고프다며 밖으로 나오자 방역요원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합니다. 할머니는 배가 너무 고프다며 실랑이를 하다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이처럼 중국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동영상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가둬놓습니다. 문 앞에 금지라는 띠를 X자로 붙이고 훼손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물건에 붙이는 빨간 딱지를 건물 전체에 붙이는 것인데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예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베이징은 지난 25일 2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나흘간 총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베이징 다롄 등에서 현재 발표된 확진자 수는 전체 50명이지만 통계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우한 발병 당시 우한 보건당국의 공식 집계는 5만 5천 명으로 발표되었죠. 하지만 30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CDC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혈청 항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한 주민들의 코로나19 항체 형성률은 4.43%로 나타났습니다.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해당 질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항체 형성률을 우한 인구 1100만 명에 대입하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5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올해 초 우한 보건당국이 발표한 공식 통계보다 10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일부러 축소했든 감염자 추적에 실패했든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항체 형성률을 보면 코로나19가 올해 초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한이 항체 형성률이 4.43%인 반면 후베이성의 다른 도시 주민들은 0.44%만이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베이성 외 지역 주민 1만 2천 명의 혈액에서는 단 2명에게서만 코로나19 항체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우한에서 발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죠.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철저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한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한 호주에 대해 보복무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발원지라는 오명을 벗고자 몸부림치는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우한에 대해 태클을 걸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호주를 택한 것이죠. 중국은 호주의 최대 와인 수출국인데요. 호주 와인에 대해 2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가 하면 호주산 소고기, 밀, 목재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주로 수입금지 조치했습니다. 호주산 랍스터의 94%는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실린 20톤의 호주산 랍스터에 대해서는 설통관 항목을 추가해 세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입금지로 호주는 6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치 우리나라의 사드 보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같은 비열한 조치가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됐습니다. 현재 중국민들은 에너지 식량 부족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중국은 에너지의 70%를 석탄 등의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석탄의 대부분은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 호주로부터 최대 50% 이상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도리어 중국이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 최대의 교역국인 자신들이 수입 규제를 하면 호주가 벌벌 떨 것으로 생각해 으름장을 놓았는데 중국이 얼음장이 되게 생겼습니다. 현재 중국은 물고기가 튀어오르다가 그대로 얼거나 젖은 바지가 공중 한 바퀴를 돌면 얼면서 제자리에 서 있을 정도로 몇 년 만에 최대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북부는 최고 영하 45도까지 내려가고 동물원에서는 난방이 안 돼서 호랑이들이 한데 모여있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했던 중국 남부도 무사하지 못했는데요. 중국의 남부를 강타한 추위에 남부 사람들은 아예 소미불을 두르고 외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추위 속에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그 고통은 인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저장, 후난, 당시성의 여러 도시에선 최근 몇 년간 없었던 대규모 전기 부족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공급 제한으로 저녁시간 가로등과 상점 간판이 꺼졌습니다. 이 지역의 밤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식당에서도 조명을 켤 수 없어 캄캄한 가운데 음식을 더듬더듬 먹거나 식별도 잘 안 되는 어두운 마트에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모든 건물에서 3도 이하에서만 난방을 틀도록 하고 틀더라도 실내 온도는 16도 이하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2~3시간씩 정전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2시간 동안 정전이 된다면 전기로 쓰는 난방기구들 없이 2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중국 가정에서는 옛날 호롱불과 난로 등이 등장해 어떻게든 어둠과 추위를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이어 식량도 모자란 상태인데요. 13일 중국 더웨이왕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체적으로도 중국 밀 누게 수입량은 모두 33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에 가까운 90%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세관 통계도 중국의 6월 밀 수입량은 7년 내 가장 큰 증가치를 기록한 것으로 중국의 6월 밀 수입은 91만 톤으로 전년 동기비 197%나 급증했습니다. 석탄은 없어서 떼지 않아도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량은 문제가 다릅니다. 만일 식량 수입국에서 수출을 막는다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수입이 안 된다면 바로 굶어 죽기 직전으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입을 많이 했음에도 중국 내 농산물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뜬금없는 먹방 금지 명령도 내린 것입니다. 먹방이 과식과 음식 낭비를 유도한다는 이유에서 TV에 먹방 프로그램이 중지되고 틱톡의 중국 내 버전인 더우인과 라이벌 콰이쇼우는 온라인 먹방의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먹방이 방송에 막히자 잔인한 개 먹방이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먹방에 동원된 개는 강제로 엄청난 음식을 먹어야 하고 고춧가루 등으로 괴롭힘까지 당해 동물 학대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2일 중국 웨이보에는 일부 애완견 주인들이 자신의 개를 위가 가장 크다는 의미의 대위왕으로 내걸고 먹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면 개에게 100여 가지의 음식과 더불어 1.5kg짜리 소 심장을 먹이고 닭다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억지로 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가 불러 고통스러워하는 개에게 강제로 꾸역꾸역 음식을 집어넣거나 심지어 고추를 강제로 개의 입속에 집어넣는 장면도 나옵니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은 개의 눈이 충혈돼 눈물을 흘리는 듯한 장면과 함께 톡톡 튀는 사탕을 입에 넣고 입을 못 벌리게 입을 꽉 붙들고 있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말 못하는 짐승에게 너무 잔인하다는 지적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자 보복성으로 가한 무역 제재가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잘못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저질렀지만 그 대가는 중국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